자, 그러면은 마지막 유형이죠. 실생활의 활용. 실생활용 문제는 최대한 빨리 연습해줘야 돼요. 왜? 지수 실생활 활용, 로그 실생활 활용, 지수함수 실생활 활용, 로그함수 실생활 활용. 단원마다 하나씩 꼭 나옵니다. 단원마다. 실생활 활용 문제는 풀이 방법이 거의 다 똑같아요.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관계식 때려받고 빼거나 나누면 거의 끝나요. 그게 다 공통 적용됩니다. 관계식이 아예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비례관계를 찾아내서 그냥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예를 들면은 104번. 딱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정한 비율로 어쩌고저쩌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식만 봐요.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얘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 자, a는 일단 양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당연히 관계식 위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어요. 용어들에 대한 정리가. 자, 이때 t년 후에 몰라. 남은 양을 지금 mt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얘가 t년 후 남은 양. m0는 뭐예요? 어떤 물질의 처음 양. 처음 양. 그렇죠. 물질의 양이에요. t는 결국 그냥 시간 얘기하는 거고 a는 지금 상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정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그 식 밑에 있는 내용이 결국엔 문제잖아요. 저 식에다가 그냥 다 때려박으면 돼요. 맨날 몇 개 나오냐면 2개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일단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는 다 그렇게 나오고 물론 수능에서는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 뿌리는 이게 전부 답니다.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 중에 2개, 3년 후랑 12년 후. 둘 다 써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3년 후면은 t년 후의 양이 m3예요. 얘는 지금 처음 양 그대로고요. 얘는 정해져 있는 상태고 a도 상수니까 정해져 있어요. 시간은 3년이 지난 상태. 자, 이때 m3. 3년 후 물질의 양 m3가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 여기서 2분의 1은 값이 그냥 2분의 1로 나오는 게 아니고 2분의 1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m3 값 자체가 처음 양의 2분의 1배, 절반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관계된 식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12년 후의 물질의 양, 12년 후의 물질의 양은 몰라,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겠죠. 그때 m12 값이 k배의 m5예요. 난 이거 볼 때마다 맨날 KMO 생각나는데? KMO? 코리아 매스매틱 올림피아드.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미안해. 자꾸 KMO 생각나더라고. 하하하, 나만 그런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위랑 아래랑 빼거나 나누면 되는 건가? 나눠도 돼요. 빼도 되고요. 아, 빼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럼 나눠도 돼요. 실제로 여기서는 m0 약분할 수 있으니까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2분의 1인 건 알 수 있네요. 여기도 m0 약분해주면 이거 구하는 거구나. 그냥 이게 4제곱이에요. 괜찮나요? 딱 봐도 16분의 1입니다. 괜찮죠? 뭔가 거창한 게 없어요. 진짜로. 괜찮나요? 16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는 관계식이 있는 걸로 볼 거잖아요. 관계식이 있는 거를 저기 118번에서 한번 볼게요. 118번 풀어볼게요. 118번. 나머지 숙제를 위해서 118번 한번 풀어봅시다. 118번. 저 C단계 있어요. 118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괜찮을까? 나머지 써줄까?
그치? 근데 지금 그치야. 다 맞았네요. 다 맞았어요. 이건 뭐 라이트센에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 되게 무난합니다. 내신에서도 종종 나와요. 이 문제 그대로 숫자 조금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관계식 주어져 있으면 어차피 똑같죠. 여기 A 지역 같은 경우에 8, 2, 그쵸? 얘 속도가 지금 8이고요. 12랑 36이죠. 대기한 정도 계속 K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B 지역도 B는 A 곱하기 얼마냐? 10분의 90의 2-K분의 2제곱. 그쵸? 어차피 이거 정리해보면은 3 나오고요. 약분하면 4. 결국에 4는 3의 2-K분의 2제곱이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A분의 B 넘겨주면은 A분의 B, 우리가 알고 싶은 값. 약분하면은 9잖아요. 그쵸? 얘는 9의 2-K분의 2제곱. 그냥 이게 제곱이네. 그리고 이거 제곱하니까 16이죠. 한마디로 얘는 3의 2-K분의 2의 제곱. 그쵸? 그래서 4의 제곱. 16. 얘가 그냥 16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형 16번에 있는 105번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05번. 관계식이 없는 거예요. 관계식이 없는 거. 풀리면 그냥 풀고 안 풀리면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로 이 105번은 왜 자꾸 등장을 하냐, 이 관련된 문제가 되게 내신에서 종종 나오는데 교과서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키우기 막 이런 데서 그런 경우에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소리의 진동수는 반음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다음을 이용하여 도음보다 반음 4개만큼 높은 미음의 진동수는 도음의 진동수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이 한 옥타브 높아지면 진동수는 2배가 된다. 뭔 말인지 헷갈리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건반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초등학교 때 피아노로 배우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도부터 써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검은 음반이 있어요. 검은 음반이. 괜찮나요? 검은 음반이 이렇게 있고 틀렸다. 미안. 검은 음반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에서 솔로 갈 때도 검은 음반, 여기도 검은 음반, 여기도 검은 음반이 있어요. 시에서 도로 갈 때는 없네요. 나 이거 맞아? 잠깐만. 도레미파솔. 맞다. 맞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 반음이 또 있기는 합니다. 뭐 어쨌거나 얘는 어떠냐, 이게 왜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이렇게 되냐면은 얘보다 반음 크고요, 얘보다 반음 크고 반음 크고 반음 크고 반음 커요. 이게 미가 파가 얘가 반음 차이밖에 안 나요. 괜찮나요? 진짜인데? 내가 음악 좀 해봐가지고 딱 반음 차이 납니다. 여기도 이렇게 반음 차이인데 시에서 도로 갈 때도 반음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도에서부터 도까지 가는 게 한 옥타브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번이에요. 12개의 반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음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게 반음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가 2배씩 커진다. 진동수가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도의 진동수가 지금 제일 낮은 상태니까 얘 진동수를 그냥 A라고 한번 해봐요. 괜찮죠? 그럼 얘는 진동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2배가 아니구나. 요 진동수가 도샵, 레 플랫 아니면 도샵, 이름 몰라도 상관없지만 뭔가 도샵 하니까 뭐 아파트 이름 같은데? 뭔가 있었는데.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A 2배, 얘가 거기에 2배예요. 2A에다가 2배 곱한 거, 2제곱 A가 돼요. 괜찮네? 진동수가 2배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레 샵은
2의 세제곱 A, 미는 2의 4제곱 A, 파는 2의 5제곱 A. 그쵸? 계속 2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지막 도에 해당하는 거는 2배씩 12번 올라가니까 2의 12제곱 A가 됩니다. 진동수 자체가, 진동수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한 옥타브는 12개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음이 한 옥타브 높아지면 진동수는 2배가 된다. 솔직히 위에 거 있으면 밑에 것도 나오는데 이 건반 모를까봐, 음을 모를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을 모를까봐. 자, 그러면은 도음에서 반음 4개만큼 높은 미음, 도음에서 미음까지 가는 거 반음 4개라는 것도 아예 준 거예요. 음악 모를까봐. 그 괜찮네. 다 준 겁니다. 아, 진짜인데? 자, 그럼 얘는 진동수 몇 배냐? 16배. 끝. 괜찮네.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풀 수 있는데 모를까봐 다 준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많아서 오히려 아는 친구들이 더 헷갈려요. 아는 친구들이. 자, 마지막 107번 하나만 직접 풀고 로그로 넘어갈게요. 반응 높아질 때가 아니라 옥타브 높아질 때 돌려가 되는데요. 미안해. 답 틀렸다. 답 틀렸다. 우와! 옥타브 높아질 때가 2배구나. 그러면은 매번 올라갈 때마다, 반음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가 일정하게 올라가네요. 그랬을 때 모르겠죠. 얘는 R배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R제곱배가 되겠죠. 괜찮죠? 똑같은 논리대로 간다면 도움은 그러면 AR의 12제곱이야. 이게 원래 진동수의 2배라는 거예요. 아, R의 12제곱이 2구나. 그러면은 미음 4번 올라간 상태에 미음은 도움의 몇 배냐? 그렇죠? 미음의 진동수는 도움의 몇 배냐라는 거예요. K배 R 4제곱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니까 양변에 세제곱 꺼내주면 되겠죠? 끝이에요. 여기 답입니다. 괜찮을까? 그죠? 자, 107번 풀어볼게요. 이거 캐릭터로 내도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고양이가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죠. 자, R%로 확대 복사했다 그랬으니까 R%는 뭐예요? 얘는 그죠? R%이기 때문에 100분의 R이에요. 이거 배만큼 간 겁니다.
이거 배만큼.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사이즈라고 한번 할게요. 그럼 1회 확대 복사했다 그러면은 A에다가 R%배가 된 거죠. R%로 확대 복사한 거니까. R%가 더 큰 상태로 확대 복사한 게 아니고 R%로 바꿨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AR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1회만큼 더 커졌다. 그러면 여기 100분의 AR에다가 또 R%배 하니까 얘는 A 곱하기 100분의 R의 제곱이 되겠네요. 괜찮죠? 100분의 R의 제곱. 괜찮나요? R%로 확대 복사했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커졌다 그러면은 A 곱하기 100분의 R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겠고 계속 일정하게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6회만큼 확대 복사를 했다면 원래 사이즈에다가 매번 할 때마다 R%배가 되는 거잖아요. 6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8회 복사를 했다 그러면은 100분의 R의 8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몇 배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응? 0.4가 왜 나오지? 아, 더한다고? 응. R% 배가 되는 거잖아. R%는 100분의 R이죠. 퍼센트가 퍼 100이지 나누기 100. 그래서 원래 사이즈, 원본 사이즈를 A라고 한다면 100분의 R배씩 되는 거잖아. 100분의 R을 6번 제곱한 게 원래 그 2배라는 거예요. 자, 한 줄만 더 가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6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 얘가 6번째 복사본의 글자 크기잖아요. 6회 진행한 거니까.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잠깐만, 6회가 참 맛있어서 어렸을 땐 별로 안 좋아했는데 6회가 참 맛있어. 미안. 자, 어쨌거나 6회 복사한 상태의 크기가 원본 크기 몇 배라고 얘기했죠? 2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변의 AA로 약분을 시켜준다면 100분의 R의 6제곱이 지금 2인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8번째 복사본의 크기는 6번째 복사본의 크기에 몇 배냐라는 거예요. 지금 K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6번째 복사본의 몇 배냐. 당연히 A 약분하고 얘도 약분 처리해주면 지수만 2로 남죠. 결론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K는 100분의 R의 2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 거 가지고 밑에 거 풀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맨날, 거의가 아니야, 그냥 맨날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겁니다. 뭐지? 일정한 비율, 같은 비율,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에서도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고 지금 빼가지고 그치. 이렇게 해서 돼요. 그치. 맞아.
그걸 구하는 거지. 그지 그거지. 근데 당연히 K는 이게 3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B가 3이고 Q가 1이란 얘기죠. 끝이야 그게. 오케이. 안돼. 어디가 헷갈려? 응? 응? 이게 뭐예요? 응. 2가 아니고 2A예요. 응. 그러니까 꼼꼼하게 쓰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그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가 거듭제곱근 다 유리수 지수로 쓰잖아요. 밑이 양수인 경우에는 보기 편하게 굳이 거듭제곱근을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구하는 게 뭐지 그러면은? 그 2제곱이지? 응? 그 2제곱이 답이야. 왜냐면 6번째 복사번과 8번째 복사번이 몇 배 차이 나냐라고 얘기했으니까 R% 2번 한 거잖아. 100분의 R의 제곱이에요. 안 돼. 아니 여기 거기다 제곱근을 또 씌우면 안 되지. 2제곱 하는 건데. 무슨 2제곱을 했는데 제곱근을 씌우면 안 되지. 응? 아니 2제곱이야. 2제곱근이 아니고. 응. 하하하하하. 자, 얘는 100분의 R이 뭐야? 2의 6분의 1제곱. 그래서 요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2의 6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1제곱. 그래서 P는 3, Q는 1, 답이 4예요. 오케이? 진짜 지수 지금 이 순간을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지수 더 문제 풀 시간이 없습니다. 마플 시너지로 지수 다음 시간 올 때까지 무조건 끝내야 돼요. 진짜로. 목숨 걸고 끝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실수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자신 있으면은 딴 거 하고 있어도 되는데 자신 없으면 진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실수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돼요. 지수는 정말 기초 단원이기 때문에 다 맞아야 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무리 없이 나가려면은 지수에서 실수 나면 안 돼요. 지수에서. 그리고 지수 문제 지금 이런 문제가 헷갈린다. 그럼 등비수열 가서 또 막힌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등비수열에서 어차피 또 나와요. 실생활형 문제. 자, 그러면은 로그를 한번 가볼게요. 자, 로그의 정의는 뭐냐? 로그의 정의는 뭐였죠? 지수가 얼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본론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본론만. 지금 뭐 굉장히 여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솔직히 미안할 지경입니다. 진짜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x제곱이 16이다. 이러면은 x는 그냥 4 나오죠? 그죠? 지수가 자연수인 건 우리 원래 많이 썼고요. 얘가 1 나오는 경우는 x가 0이에요. 그렇죠? 지수가 0인 경우까지 봤고요. 2의 x제곱이 4분의 1로 나왔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경우.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 무슨 루트 2 나왔다. 이러면은 지수가 유리수인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지수가 무리수로 나오는 경우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눈에 확 보이냐 이거야. 지수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보이죠? 왜? 지수가 유리수인 것까지만 놓고 본다면 전부 밑을 소인수 2로 잡을 수 있는데 밑이 소인수 2로 안 잡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2의 거듭제곱을 했는데 이게 5 나오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수 전부 다 무리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수가 얼마냐? 5라는 애는
지수가 얼마냐? 밑이 얼마일 때? 2일 때. 그 지수가 지금 x란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로그 2호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일단 지수에 관련된 식을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지수에 관련된 식. A의 B제곱이 C라는 지수 방정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방정식. 왜? 로그를 들어가려면 방정식이 설정이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로그로 변환해보기에 수월합니다. 괜찮죠? 이 값이 없는 상태에서 2의 x제곱 하면 이거는 어차피 x값 몰라요. 2의 뭐 0.341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제곱 나왔다. 그럼 그냥 숫자는 뭔가 있겠죠. 정의는 해볼 수 있는 상태인 거. 자, 그럼 이런 지수 방정식이 관련해서 우리는 보통 이 지수를 뭐까지 확장을 한 거야? 얘를 지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죠. 왜? 앞으로 지수 방정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지수를 변수로 놓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 될 테니까. 그죠? 실수로 확장을 합니다. 자, 그때 얘는 이름이 밑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면서 밑은 반드시 뭘로 나와야 돼요? 양수로 나와야 되죠? 괜찮나요? 밑이 음수인 경우에는 지수가 정수인 경우까지는 괜찮아요. 부호 판정 되잖아요. 부호 판정 돼요. 얘는 1 되고 얘는 4 되니까 그냥 4 나오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의 0.6제곱 이런 거 튀어나와 버리면 얘는 부호 판정이 안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지수가 짝수홀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의 0.6제곱 곱하기 2의 0.6제곱. 그러니까 요거 값은 나오는데 그래 얘만 놓고 본다면 얘는 2의 10분의 6제곱 유리수 지수로 바꿔도 돼요. 이거 유리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2의 세제곱에 5제곱근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5제곱근 8. 값은 어차피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부호 판정이 안 되니까. 자, 이거 그래서 밑은 양수로 제한 해석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은 절대 1로? 원래 지수에선 밑을 1을 써도 돼요. 그렇죠? 밑을 1로 써도 되는데 문제는 밑이 1인 상태는 지수가 의미가 있어요? 밑이 1인 경우엔 지수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수 방정식에 관련해서는 x값에 뭘 넣어도 어차피 값이 안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밑을 1을 제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그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C라는 거는 지수가 얼마냐? 밑이 A인 경우에 얘는 지금 B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맞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밑이 양수니까 요 C라는 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죠? 지수를 실수로 바꾸면서 밑을 양수로 바꿨는데 몇 제곱을 하더라도 뭐 역수 같은 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얘도 일단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얘랑 같은 식이잖아요. 사실상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얘는 A가 밑, 여기도 똑같이 밑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B는 지수, 얘는 지수예요. 여기서 C는 결과값이니까 이름이 없었죠. 여기서는 C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수 친구, 그죠? 지수 친구 진수. 괜찮나요? 그러니까 왼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름 진수라고 붙이는 거예요. 다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안 쓰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원래 이 밑과 진수 조건 똑같잖아요. 얘를 밑 조건이라고 부르고 얘를 진수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건은 지수에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 둘이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이 조건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뭐라 그러냐? 얘를 밑과 진수 조건이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만 로그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 괜찮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로그가 정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그가 정의가 안 돼요. 밑과 진수 조건.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좀 봅시다. 로그 법칙이 관련된 거. 자, 제일 먼저 1번. 이거 진짜 증명 다 가능할까? 증명? 이거 진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서술형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꽤 나와요. 선생님 저희는 증명 문제 안 나오는데요. 서술형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좀 깊이 있게 알고자 좀 볼게요. 자, 밑과 진수가 각각 A1로 나왔다. 뭐 밑 조건, 진수 조건은 만족한다고 칩시다. 얘 얼마예요?
0 나오죠? A 0제곱은 1이니까. 자, 로그 AA는 얼마예요? 1 나오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에 관련된 거. 자, 두 번째. 로그 AB 플러스 로그 AC. 얘는 어떻게 푼다고요? 로그 A의 BC로 보죠. 이거 왜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 증명 가능해요? 자, 요거는 B의 지수랑 C의 지수를 더하는 거예요. 지수끼리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한의 지수라는 거예요. 곱한의 지수. 괜찮죠? 이거 지수 법칙에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지수 법칙에서도. 왜? 로그로 안 되는 거는 다 지수로 돌려서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지수 법칙 총 몇 가지? 4가지 외엔 없어요. 지수 법칙. 로그 성질 8개고요. 자, 지수 법칙 첫 번째. AX제곱 곱하기 AY제곱은 AX 플러스 Y. 요게 지금 1번이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얘랑. 둘이 똑같은 거예요. 둘이 완전 똑같은 겁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거지. 증명 괜찮아요? 후딱 한번 볼까? 자, A의 X제곱을 아니다. 로그 AB를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로그 AC를 Y라고 합시다. 로그 AB를 X, 로그 AC를 Y라고 할게요. 얘는 A의 X제곱이 B예요. 얘는 A의 Y제곱이 C예요. 그럼 뭐예요? 둘 곱해주면 A의 X 플러스 Y가 지금 BC죠.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 A를 씌우는 거죠. X 플러스 Y는 로그 A의 BC가 된다라는 거. 둘 더하면 당연히 얘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둘 더하면 얘 나온다는 거예요. X 플러스 Y니까 얘가 지금 로그 AB 플러스 로그 AC잖아요. 괜찮죠? 같은 겁니다. 같은 식이에요.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여기서는 세 번째네. 성질. 로그 AB 빼기 로그 AC. 얘는 똑같죠? 로그 A의 C분의 B예요. 지수끼리 뺄셈이면 나눗셈의 지수 물어보는 거다. 지수 법칙 두 번째. A의 X제곱 나누기 A Y제곱은 A의 X 빼기 Y. 똑같은 식입니다. 괜찮죠? 자, 요거는 증명 따로 안 들어갈게요. 요건 증명 따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성질이 관련된 거예요. 뭐냐면 로그 AB의 C제곱. B라 그러면 C는 개수로 뺄 수 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식일까요? 얘는 지수법칙 3번에 있어요. A의 X제곱의 Y제곱. 이 3번이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이거 3번이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B의 C제곱의 지수랑 B의 지수에다 C 곱한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알았어. 자, 로그 A, B의 C제곱을 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A의 X제곱은 B의 C제곱이죠. 괜찮죠? 그러면 얘는 양변에다가 C분의 1제곱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A의 C분의 X제곱은 B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양변에 로그 A를 씌운다고 쓴다면 C분의 X 되겠죠? 얘는 로그 AB가 될 거예요. 이건 정의로 봐도 되죠? B의 지수는 얼마냐? 밑일 때 C분의 X다.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C 곱해주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네? 괜찮을까? 그죠? 이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C의 로그 AB를 만약에 무슨 뭐 Y라고 친다면 그래? 이렇게 볼까? 로그 AB의 값을 뭐 Y라고 친다면 A의 Y제곱은 B죠. 그럼 여기다가 C를 곱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지수에다가 C를 곱한 거죠? 이 지수에다가 C를 곱한 거예요. 괜찮나요? 얘 지수만 지금 C 곱한 거예요. Y에다가 C 곱한 거예요. 그럼 얘는 전체에다가 C 제곱하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얘의 지수는 B의 C제곱의 지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똑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죠?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지수법칙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뭐, 물론 지수법칙이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A, B의 X제곱은 A의 X제곱, B의 X제곱. 뭐, 요거는 로그에선 따로 쓰지는 않아요. 요거에 관련해서는. 괜찮죠? 뭐, 어차피 당연한 얘기니까.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밑변환 공식. 그쵸?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밑이 똑같은 상태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얘가 왜 성립하는 거죠? 이 앞에 것 좀 지울게요, 요거는. 자, 우리가 A의 B제곱이 C다 라고 한다면 원래 정의상 어떻게 됐어요? C는 지수가 얼마냐? 밑이 A일 때. 그럼 B가 나온다.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얘는 항등식이죠. 같은 식이죠. 이거를 똑같이 처리를 해봅시다. 밑이 얼마로? A로. 그렇죠? 자,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빠지니까 B 곱하기 로그 AA는 로그 AC. 그럼 1번 성질 때문에 얘가 1이 되니까 B는 로그 AC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같은 처리를 하면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이쪽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B제곱은 C다 라는 거에서 똑같이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주는데,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씌워주는데, 아니 똑같은 처리하면 똑같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밑을 K인 걸로 잡아볼게요. 밑과 진수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을 뭘로 잡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처리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똑같은 처리해도 되니까. K가 10이 되건 100이 되건 1000이 되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B는 개수로 뺄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정 피고 나면은 문제 풀고 있어요. 정 피고 나면은. 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마지막까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최대한 좀 빨리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 여기 어차피 밑과 진수 조건 다 만족하니까 성립하잖아요. 그럼 양변의 로그 KA로 나눈다면은 로그 KA분의 로그 KC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어때요? 둘이 같은 거잖아요. 괜찮나요? 그죠?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수식적 증명을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보여주기 제일 좋은 게 이거라서 난 이걸로 설명을 합니다. 괜찮죠? 똑같은 밑으로 놓고 본다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 2, 3 같은 경우에는 로그 102분의 로그 103으로 써도 되고, 로그 뭐 5, 2분의 로그 5, 3으로 써도 되고, 뭘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밑과 진수 조건만 만족한다면. 괜찮죠? 자, 그러면 가는 게 되면 오는 것도 되겠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진 않습니다. 괜찮죠? 가는 게 되면 오는 것도 돼요.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5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왜 밑변환이 제일 중요하죠? 왜 밑변환이 제일 중요하죠? 밑변환 공식. 이유는 하나예요. 지수랑 로그는 밑이 다르면 연산법칙 성립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얘도 밑이 다 같은 거. 뭐 물론 얘는 좀 밑이 다르지만 이건 어차피 분배 관련된 거니까 4번은. 여기도 지금 보면은 2, 3번이 핵심이잖아요. 이거 밑이 다르면 아예 연산이 안 돼요. 곱하기는 못합니다. 애초에. 곱하기는 못해요. 그 곱하기 관련된 거는 얘랑 똑같아요. 뭐 이런 거. 이거 할 거 있어요? 지수법칙에서? 할 게 없어요. 그냥 계산이에요. 이런 거는 그나마 제일 작은 걸로 묶어내는 거. 그렇죠? 이런 거밖에 못해요. 나중에 약분 처리할 때나 쓰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일단은 요거 밖에 없는데 밑이 다르면 연산법칙이 성립을 못한다. 근데 밑이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냐? 밑이 다르게 나오면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괜찮죠? 예를 들면은 로그 2, 3 더하기 로그 3, 4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밑을 다 2로 맞춰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로그 2, 3 밑을 다 찢어주는 거예요. 밑으로 2로. 괜찮나요? 찢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로그 2, 3 더하기 얘는 로그 2, 3분의 얘는 2의 제곱이니까 그냥 2로 나오게 되겠죠. 아, 그냥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얘도 지금 정리할 게 없기는 한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뭐 실제로 문제로 나온다 하면 얘가 역수로 나오기는 할 겁니다. 실제로 문제로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아 그래도 밑에 똑같으니까. 뭐 혹시 모르잖아요. 막 이런 거 제곱 구하라고 할지.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괜찮죠? 그러니까 이유만 알자라는 거예요. 이유만.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전부 다 밑변환 공식입니다. 밑변환 공식이에요. 다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로그 AB는 로그 BA분의 1로 쓸 수 있다. 괜찮죠? 다 밑변환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밑변환에서 튀어나오는 거. 이 세 개만 파생되는 요 세 개만 더 정리해주면 돼요. 이게 왜 되는 거죠? 당장 우리가 로그 2, 3 같은 경우만 해도 얘는 밑은 분모 로그의 진수, 진수는 분자 로그의 진수로 바꿀 수 있고 밑은 뭘로 놔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놔볼게요. 뭘로 놔도 되니까. 그럼 얘는 로그 3, 2분의 분자 1 나오잖아요. 아, 밑과 진수를 뒤집으면 역수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얘는 밑과 진수는 마치 뭐랑 비슷해요? 분모 분자의 관계와 많이 유사합니다. 같지는 않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로그 2, 3 곱하기 로그 3, 2 하면 얘는 1 나오겠죠? 그럼 로그 3, 5 곱하기 로그 5, 4 이런 거. 이게 얼마일까요? 이런 거.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얼마예요? 헷갈리죠?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2가 나와야 돼요. 6에.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바로 튀어나오길 바라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정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찢어요 그냥. 밑이 똑같게. 밑을 뭘로? 하나로. 2로 다 통일해도 돼요. 근데 우리 밑을 안 쓰고 정리해 볼게요. 밑을 안 쓰면 뭐다? 밑이 10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냥 밑이 10인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로그 5분의 로그 4. 얘 2제곱인데? 2로그 2죠. 괜찮죠? 그럼 다 약분하는 거예요. 다. 2만 남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밑이 다르면 연산을 못하니까 막 바꿔서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일곱 번째도 똑같아요. 밑변환이에요.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뺄 수 있다 그랬는데 밑의 개수도 뺄 수 있나? 뺄 수 있어요. 분모로.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장 우리가 로그 4분의 4분의 27 이런 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로그 2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 개수 뺄 수 있나? 얘 지수 뺄 수 있나? 지수 뺄 수 있나?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냥 밑을 똑같이 잡고 찢어놓고 나면은 얘도 어차피 진수의 지수고 얘도 진수의 지수니까 앞으로 다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2분의 3은 앞으로 빼내주고 얘는 밑이 둘 다 10, 10이니까 다시 합쳐주면 된다는 거. 괜찮죠? 그래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요거는 A의 로그 BC제곱. 지수가 로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얘는 밑과 지수를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밑과 지수에 있는 진수를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죠? 이게? 자, 2의 x제곱은 5예요. 그러면 x는 로그 2호죠.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왜냐면 이 지수방정식의 근이니까. 그럼 대입하면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5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지수가 현재 1이잖아요. 자, 이거를 로그로 돌려볼 거예요. 가능한 한 로그로 돌릴 때는 기존에 로그가 있을 땐 그 로그랑 밑을 똑같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로그를 또 씌울 때는. 로그 2로 만들면 얘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어때요? 2랑 5 바꾼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죠? 2랑 5 바꾼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1초짜리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지금 숫자로 본 거고 식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변에 똑같은 로그 씌워주면 돼요.
그렇죠? 가능한 한 기존 로그가 존재한다면 밑을 똑같은 걸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어차피 개수로 뺄 수 있죠.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뺄 수 있죠. 앞으로 뺄 거예요. 그럼 결국 얘네들이 곱하기가 될 거야. 괜찮죠? 얘도 진수의 지수니까 개수로 뺄 거예요. 그럼 결국 얘랑 얘 곱하기가 될 거예요. 똑같잖아요. 괜찮죠? 그냥 로그만 씌워보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지 다른지는. 괜찮죠? 와우! 오케이.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와! 오케이. 아우, 참 많이 피곤하지?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이름이 뭐냐? 요걸 굳이 이름 바꾼다 그러면은 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지수 및 변환. 아니 생각해봐요. 지수랑 로그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결국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로그 씌워놓은 거고요. 그냥 지수식 그대로 보는 거면 그냥 지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로그가 밑변환이 되죠? 그럼 지수가 밑변환이 안 될까요? 되겠죠. 그 지수 밑변환을 해주는 게 얘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이건 지수함수 단원에서 볼 건데 지수함수에서 볼 거를 미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몰라. 그냥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지수로 만들어진 함수예요. 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y는 2의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얘 평행 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x 대신에 x 플러스 3 들어간 거니까 괜찮죠? x 방향으로 그냥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괜찮죠? 뭐 없잖아요. x 대신에 x 플러스 3 들어간 거니까. 괜찮을까? 괜찮을까? 자, 그럼 얘는 2의 x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 8배 2x제곱이요. 괜찮나요? 앞에 개수가 있으면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는구나. 자, 그러면은 y는 4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를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어요? 되겠죠. 괜찮아요? 왜냐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x 플러스 2제곱이라서 x 대신에 2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요건 어때요? 자, 얘는 평이동으로 겹칠 수 있어요? 없어요? 묶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괜찮나요? 평이동에서 겹칠 수 있을까요? 와, 저 평이동에서 겹칠 수 있을까 없을까? 저거 5 곱하기 2x제곱. 있죠. 오케이. 어떻게 알았지? 되니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되니까. 저 괜찮나요, 이거?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는 거? 되나? 오케이. 자, 왠지 한번 볼게요. 이걸 어떻게 올리지? 이게 몇 제곱인 걸 어떻게 올리지? 이제 지수 밑변환이에요. 지수 밑변환. 괜찮죠? 얘가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밑을 2로 바꾸려고 해요. 그럼 밑이 2인 로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괜찮네? 그럼 5랑 2의 위치를 뒤바꿀 수 있어요. 괜찮나요? 밑이 2가 됐잖아요. x 플러스 로그 2호. 결국 2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로그 2호가 뭐지? 그냥 무리수예요. 숫자예요. 얘 그냥 숫자예요, 숫자. 상수. 괜찮죠? 요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x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호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 2. 얼마예요? 괜찮네요? 로그 2, 4가 2예요. 로그 2, 8이 3이죠? 로그 2호는 그러면 2. 얼마예요? 괜찮나요? 그 사이점 어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제곱근하고 비슷한 겁니다. 제곱근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로그 성질 다 봤어요. 자, 이제 문제만 풀면 되겠네요. 자, 상용 로그는 좀 이따 볼게요. 상용 로그는. 자, 그러면 로그의 정의.
자, 160번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160번.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자, 로그 A3는 2고요. 로그 3호는 B예요. 이걸 A의 B제곱으로 만들자. 아니 그러면 A랑 B를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B는 어차피 로그 3으로 줬으니까 그냥 냅두면 되고요. A만 바꿔볼게요. A 밑과 지수예요. 진수고 A의 제곱이 3이라는 얘기죠. 아, 그럼 A는 루트 3이겠네.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지 않을까? 밑은 음수 안 나옵니다. 밑과 진수는 전부 양수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밑은 특히나 1이 또 안 되는 거고요. 아, 그러면 A의 B제곱은 A가 루트 3, B가 로그 3호 제곱. 괜찮네? 그냥 갖다가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루트 3과 5 뒤집어 버리면 되잖아요. 5의 로그 3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얘는 5의 로그 3의 루트 3은 뭐예요?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 2분의 1 앞으로 나가도 되잖아요. 로그 33. 로그 33은 1이니까 아, 얘는 5의 2분의 1제곱이네. 루트 5네. 뭐 5의 2분의 1제곱으로 써도 되고 그냥 루트 5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161번 이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161번 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와, 진짜 빠르다. 알았어, 빨리 갈게. 몇 시였어요? 월요일은 똑같이 6시부터 10시고 토요일이 똑같이 6시부터 10시. 6시? 둘 다 6시부터 10시. 거기는 로그부터 시작해. 내일 거기는 두 번째 수업이거든. 옮길래? 근데 중간에 가다 못 따라가면 어떡해요? 돌아와 그러면. 네. 괜찮으니까. 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몇 시요? 6시부터 10시. 월도. 긴장감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내일 이거 진짜 또 나가는데 심심한, 그러니까 계속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일 진도 나갈 때 또 늦게 돼가지고 지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쪽 반이 우리보다 조금 더 느려. 왜냐면 금일반이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지수를 다 끝냈고요. 이제 내일 로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계속 문제 풀고 있어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들은 걸 또 듣게 돼서 바쁠 시너지를 내일 더 풀어도 될 것 같아. 저 지루할래나?
자,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얘는 또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따져보면은 이게 진수가 1 나와야 되죠? 진수가 1 나와야 돼요. 2의 0제곱이니까. 자, 그럼 로그 3의 로그 4n이 1이니까 또 요게 얼마예요? 3 나오겠죠? 왜냐면 3의 1제곱이니까. 그래서 로그 4n이 3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4의 세제곱이 n입니다. n 64예요. 64. 4가 아니에요. 6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과 진수 조건.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 163번.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하나만 직접 풀고 넘어갑시다. 밑과 진수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과 진수는 전부 양수 나와야 되고요. 밑은 1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밑은 양수 나와야 되고 얘는 1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밑 조건은 x는 1보다 크면서 동시에 x가 2가 나오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진수 조건, 얘는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양수다. 그렇죠? 마이너스 날려버리면은 0보다 작다. x-1, x-5가 0보다 작으니까 x는 1보다 크지만 5보다 작다. 그럼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할 조건 1과 5 사이 중에서 2는 빼고 3, 4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는 7. 답이 7 맞네요. 자, 유형 3번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도 고민되네. 165번을 직접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165번.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안 풀리는 친구도 좀만 풀어볼게요. 직접 풀어봅시다. 165번. 진수끼리 곱하면 되잖아요. 개수가 달라서 문제가 되지. 그럼 2를 얹어버리면 6이 돼요. 왜냐면 2제곱이 되니까. 그치. 개수를 뺄 수 있으면 개수를 지수로 올릴 수도 있죠. 걔를 앞으로 빼서 그냥 없애도 돼요. 그치? 그러면 이제 빛이 똑같은 두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지.
아니지? 응. 구했어요? 아 이거 구했네? 구했네? 근데 틀렸어.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다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안돼 계속 고민해야 돼. 그치? 얘도 3을 먼저 버려요. 그러면은 전체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분의 1이 되지. 그럼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네. 어디가? 걸렸다. 응? 지금 시간인데 그거를 버텨야 돼. 진짜 그거 피곤하다고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문제 풀 때 계속 바뀌면은 컨디션 영향을 단단히 이거든. 그거는 실제 시험장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컨디션이 영향을 안 닿을 때 계속 불집중이 유지가 돼야 돼. 아니 피곤해갖고 문제가 안 풀리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그 스트레스가 또 문제가 안 풀리면 또 스트레스 받고 계속 공부하게 된다고 멘탈이 터져버려요. 그치? 그것도 자버리면 괜찮아요. 하루가 지나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컨디션 안 좋은 게 시험날 당일날 그러면 어떡해? 그때 잠을 많이 자고 전날에 어쩔 수 없이 잠을 설쳤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수능 보기 전날.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핑계야 진짜로. 어떻게 해서든 내 컨디션대로 풀어야 돼 진짜. 이랬으면 잘했을 텐데 저랬으면 잘했을 텐데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전부 다 그냥 핑계가 돼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잘해야 돼. 이런 말이니까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세상이 그래. 바깥에 나가보면은 나중에 사회생활 해보면은 느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돼. 그러니까 멘탈 관리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천천히 풀어봐. 자, 미안.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로그에 관련된 성질 중에서 로그 밑이 똑같은데 지금 개수가 얘가 2가 있어서 어떻게 안 돼요. 차라리 얘도 2가 있으면 2로 묶어버릴 수 있는데 얘만 2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얹어버려요. 그냥 얹어버려요. 개수 다르면 못해요. 개수 다르면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로그 2의 3분의 8. 그럼 로그 2의 루트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그냥 6으로 쓰여져 있겠죠. 그럼 이제 로그끼리 계산이 가능해요. 진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16 4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그 시험 볼 때 컨디션 난조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 특효약이 뭔지 알아요? 진짜로 뭐 긴장을 해서 시험을 잘 못 본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컨디션 때문에 시험을 못 본다든가 해결책은 딱 하나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보게 만들면 돼요. 머리가 완전 새하얗게 백지가 돼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근데도 풀 수 있게 만들려면 너무 많이 하면 돼요. 저기 스포츠 선수들이 저기 올림픽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긴장 안 할까? 긴장 엄청 해요. 진짜로. 밤새고 막 그래요. 잠 안 와가지고. 근데도 거기서 금메달을 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케이트 선수로 가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진짜로. 머리는 정지인데 돼 있는데 진짜 발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를지를. 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구 선수 같은 경우도 배트를 맨날 한 200~300번씩 휘두르잖아요. 손에 물집 잡히도록.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이 휘두를 줄 몰라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공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치면 되고 공이 저렇게 올 때는 저렇게 치면 되네. 내가 타석에 딱 섰어.
진짜 그 9회 끝날 때까지 타석 서는 게 끼키야 3번 4번이에요. 끼키야 3번 4번. 진짜. 근데 공이 날아와요. 이렇게 날아오네? 이렇게 치면 되겠네? 그 생각하는 순간 이미 공은 들어와요. 시속이 150km인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공이 딱 날아오는 순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배트가 나가야 돼요. 그냥 진짜로 그 찰나의 순간에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떤 공이 나오더라도 내가 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수학도 똑같아요. 시험장 딱 봤을 때 이 문제는 저렇게 풀면 되지, 이 문제는 저렇게 풀면 되지. 그게 아니고 무난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냥 손부터 가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내 머리가 푸는 게 아니고 손이 풀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갖고 있어서 얘가 알아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답도 막 실수조차 안 나와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다 해요. 진짜.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몇 문제 한 3개, 4개 남아요. 그것만 이제 정신 집중하고 이제 제대로 시험 좀 봐볼까? 이러면서 푸는 거야. 남은 20분 동안에 3, 4문제를. 앞에 거 다 맞아야 되는 거고. 그 실수조차 허용이 안 된다는 거고. 오케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번 한번 볼게요. 얘 어떻게 하지? 얘는 밑이 2인 상태가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5예요. 얘는 2분의 1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4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괜찮네? 그냥 자유롭게 가지고 놀아야 돼요. 밑을 꼭 맞추려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곱하기니까 덧셈이 맞춰야 되는데 곱하기니까 얘는 얘대로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또 밑이 3, 3 나왔는데 덧셈이네? 그럼 밑이 다르면 진행이 안 되는데? 근데 밑은 같은데 문제는 개수가 여기 3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또 그냥 얹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로그 3의 3분의 4 더하기 로그 3의 12의 세제곱근 분의 1이요. 세제곱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12분의 1 나오겠죠. 세제곱근에 세제곱을 했는데 그냥 원래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계산해주면은 3분의 4랑 11을 곱했어요. 그러면 27분의 1이죠? 27분의 1. 약분 들어가니까 4 약분하면 3이잖아요. 27분의 1, 9분의 1이네. 미안해. 9분의 1. 그럼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2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2가 아니라는 거. 괜찮죠? 아니라는 거. 자, 답 3번입니다. 답 3번이에요. 괜찮죠? 4번 나왔으면 안 돼요. 답 4번 아닙니다. 자, 얘는 밑이 똑같잖아요. 그럼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얘는 36 빼기 11 얼마요? 로그 5의 25 25는 5의 제곱. 그렇죠? 5의 제곱. 당연히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2라는 거. 얘도 똑같아요. 묶어줘야죠. 묶어줘야 되는데 얘 마이너스 2분의 3이 지금 문제가 돼요. 이거 얹어버리자라는 거예요. 2분의 3제곱만 얹어볼까? 그럼 얘는 이제 밑이 다 로그 2, 로그 2, 로그 2 나와 있으니까 분자에는 4루트 3 곱하기 6 분모에는 3의 2분의 3제곱 3의 2분의 3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1제곱 앞으로 빼서 3 곱하기 2분의 1제곱 루트 3 써주면 되잖아요. 로그 2에 3루트 3이에요. 이게 사실상 루트 27이잖아요. 3루트 3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4루트 3 곱하기 6. 그러면 루트 3 약분하고 3은 약분하고 8이죠? 그럼 로그 28. 8은 2의 세제곱이네. 3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요거까지. 자, 요게 기본적인 로그 성질 문제였고요. 미안, 지금 우리가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많이 풀고 있는 친구가 유형 한 8번 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방금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로 지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지금 풀 수 있을만 다 풀고 넘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라요. 진짜로 시간이. 그래서 166, 167, 168번 요거는 일단은 숙제로 좀 해볼게요. 그냥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일단 168번이 어떤 식의 문제인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168번 양의 약수죠. 216 216의 양의 약수예요.
얘 6의 세제곱입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약수 몇 개예요? 아, 이거 수학하에서 했는데? 이 기말고사한 거? 약수 몇 개죠? 이거. 약수 몇 개죠? 216? 6의 세제곱이니까? 16개죠? 그래서 지금 A1부터 A16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 약수들을 다 곱하면 되겠죠? 로그 6의 A16. 자, 요거는 어떻게 하죠? 모든 약수들의 곱! 기억날까요? 모든 약수들의 곱! 수학하 시간 때 했었던 건데 수원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나와요, 로그 하면서. 모든 약수들의 곱. 자, 우리가 당장 10의 약수만 해도 1, 2, 3, 4, 6, 12 이거 다 곱하는 거잖아요. 앞뒤로 곱할 때마다 자기 자신수 나와요. 그렇죠? 그럼 얘는 모든 약수들의 곱은 원래 자기 자신수의 전체 개수의 절반 세트만큼 거듭제곱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죠? 다 곱하면 12세제곱입니다. 얘도 원래 자기 자신수의 약수의 개수의 절반 세트만큼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거 잠깐만 10분만 쉬고요. 9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쉬는 시간 동안 잠깐만 풀어봐요. 얘 뭔지. 아하하하. 진짜 다 구해줬어. 저 그냥 구하면 돼?